안녕하세요. 대합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 오랜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따끈따끈한 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조선 관련된 분석을 드리면서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방산에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산 같은 경우 뭐 잠수함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이 고부가 가치를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는 방산과 엮여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은 이 조선과 방산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이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일 같은 경우에도 3%가량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 함정 네트워크에 대한 수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팀코리아로 중남미를 뚫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위함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는 4척이고 대략적으로 이 원화로 따졌을 때는 6,200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주가 남아 있을지가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2029년까지 이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고, 또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화된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 함정으로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주가 이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도 수출을 확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루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미국 중국 규제 법안이 또 존재를 하죠. 제가 화해를 통해서 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이 부분을 통해서 반사익을 통해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상을 진행하면 할수록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를 뚫었다, 신시장을 확보하고 향후 이 남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함정이 많기 때문에 이 교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월 25일부터 꾸준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관련된 이 트렌드가 잡혀 있다. 그래서 방산에 관련된 이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에 최근에 시장의 수요가 쏠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리스크적인 측면이 하나 존재를 했었죠. 바로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되었다라는 이슈였는데, 자,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꾸준한 매집세는 어떤 현대중공업의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언제 또 나와 있을지, 자, 이 부분인데 바로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이야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 집단의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재료성 부분에서 더 확실한 근거가 존재해야 된다. 혹은 이 기업 혹은 이 기업이나 산업의 성장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모펀드가 그럼 과연 언제 매집세가 들어올지 이 부분도 금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현대중공업의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자, 유가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유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24년 같은 경우에 24년 초부터 지금까지 이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23년부터 조선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시부터 어떤 관점을 설명을 드렸었냐면, 24년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해지면서 유가의 상방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기는 거죠. 결국 유가의 가격 형성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급적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오펙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향후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유가의 흐름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조선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과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서 이 함정 내적 수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결국에 고부가가치 선박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바로 잠수함이다.
그래서 앞으로 방산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과지수와 이 부분이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24년 2월까지의 동향을 체크를 해보면 23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이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고수익 선별 수주를 현재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중고 성과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좀 가파르게 상승해주는 모습인데 이 조선사들의 도크가 꽉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선박보다는 중고선에 눈을 돌리는 상황이고 이 중고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중고선까지 상승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중고선가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신조선가지수 상승까지 유발이 됩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성과지수까지 살펴봤고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선업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긍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속해 있는 그런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자금들이 밖으로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이 조선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선주를 해지의 투자 방법으로서도 삼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철광석 가격을 보는 이유는 뻔하죠. 결국에 후판 가격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후판 가격에 대한 협상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죠. 지난 23년 하반기를 보게 되면 철광석 가격이 많이 반등했을 때 이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로 협상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고 일본의 퀄리티 높은 이런 후판 자체를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값싸게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게 협상을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우리가 주목할 점이 바로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높아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은 대략적으로 이 고점 구간에서부터 40% 가량 하락한 이 가격을 형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후판을 다시 한번 계약을 하거나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인하한 채로 협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조 원가를 후판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20%에서 30%의 제조 원가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 비용적인 측면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조선업의 긍정적인 이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볼티모어 다리에 사고가 났다라는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선박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가격적인 변동성을 보여줬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런 선박에 대한 사고는 조선사가 잘못한 게 아니다. 결국에 운항을 한 항해사의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나오는 것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불구하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포인트로는 작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12만 1,00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3년 2월부터 이 상승 반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까지도 추세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가격적인 포인트를 그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 13만 원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13만원 구간에서 이 저항 구간이 존재를 했었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만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위의 구간인 15만원 구간을 2차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그 위로 더 강한 상승을 우리가 도모를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되냐? 바로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 측면에서 싸우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 특히 바이든과 트럼프 같은 경우 이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 중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지율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 대한 이슈나 어떤 갈등이 있는 국가에 대한 이슈를 부각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2개월 전부터 하면은 5월부터 되겠죠. 이 5월부터 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적인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 반사익 측면으로 한국의 조선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5월부터 구간은 바로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과 또 이 겹쳐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 협상을 조선사가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주가 상승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추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